황기찬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지호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더 이상 아버지의 따뜻함이 없었죠. 사실 그는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호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황기찬은 그 비밀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언젠가 필요할 때 꺼내 쓸 마지막 무기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강세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그날을 위해서요. 과연 그가 이 진실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오늘은 황기찬이 품어온 의심들이 하나씩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순간들을 지켜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강세리가 마침내 선택하게 될 돌이킬 수 없는 결정까지. 황기찬은 눈치채고 있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호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강세리는 복도를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웃음소리 때문이었죠. 체크메이트. 지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리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봤어요. 체스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태호와 지호. 두 사람의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러워 보이는지 세리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저씨 또 졌네요. 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태호도 따라 웃었는데 그 웃음이 너무나 따뜻해 보였어요. 마치 진짜 아버지와 아들 같았죠. 세리의 손이 문틈을 잡고 있던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손톱이 하얗게 될 정도로요. 태호가 체스말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어요. 다시 한 판 할까?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아저씨는 맨날 져요.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어요. 지호의 말에 태호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순간 세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손짓, 지호를 바라보는 태호의 눈빛에서 묻어나는 애정. 이 모든 것이 세리에게는 위험한 신호로 다가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세리는 뒷걸음질치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복도 끝에서 서성이며 계속 그쪽을 바라봤어요. 황기찬이 서재에서 나와 세리의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녀가 지호방 앞에서 뭔가를 훔쳐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창백해진 얼굴로 서성이는 모습까지요. 황기찬은 세리가 떠난 후 조용히 지호방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역시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체스를 두고 있는 태호와 지호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태호가 지호를 대하는 방식, 그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황기찬의 눈을 번뜩이게 만들었어요. 왜 세리가 저렇게 불안해했을까? 황기찬의 머릿속에서 의문이 커져갔어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녁 거실에서 펼쳐진 장면이었어요. 태호가 지호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문제집을 들여다보는 모습은 누가 봐도 정겨워 보였죠.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천천히 따라해봐. 태호의 설명하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펜을 움직였어요. 어려운 문제에 막힌 지호가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무의식 중에 오른쪽 눈썹을 검지로 긁기 시작했어요. 황기찬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태호도 같은 문제를 들여다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태호 역시 똑같은 손동작을 했어요. 오른쪽 눈썹을 검지로 긁는 것 말이에요. 황기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어요. 그때 강세리가 과일 접시를 들고 나타났어요. 과일 좀 드세요. 세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태호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어요. 그 순간 지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태호에게 달려갔어요. 아저씨 덕분에 수학이 재미있어졌어요. 지호가 태호의 팔에 매달리며 환하게 웃었어요. 태호도 웃으며 지호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세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황기찬의 주목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세리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질투와 불안, 그리고 뭔가 위험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죠. 지호야, 너무 달라붙으면 아저씨가 힘들어하신다. 세리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톤이 섞여 들어갔어요. 지호가 깜짝 놀라며 태호에게서 떨어졌어요. 괜찮습니다. 지호가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태호가 온화하게 말했지만 세리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그래도 선을 지켜야죠.
지호야, 방에 가서 혼자 숙제마저 해. 지호가 아쉬워하며 자리를 뜰 때 태호를 한 번 더 돌아봤어요. 태호도 지호에게 작은 손짓으로 인사했어요. 그 순간 세리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황기찬은 이 모든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놀람이나 의심이 아닌 차가운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역시 그렇군. 황기찬의 눈빛이 냉정하게 빛났어요. 지호와 태호가 보여준 그 동일한 무의식적 행동은 그가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증거에 불과했어요. 사실 황기찬은 오래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지호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 강세리가 숨기고 있는 진실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게 터질 거라는 것까지요. 하지만 그는 그 사실들을 조용히 가슴에 묻어두었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 꺼냈을 완벽한 카드로 간직하면서 말이에요. 세리야, 내가 나를 이용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황기찬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모든 책임을 강세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피해자로 둔갑하는 계획이요. 태호가 거실을 정리하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갈 때 황기찬은 그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더 이상 분노도 질투도 없었어요.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며칠 후 저녁 황기찬이 태호를 서재로 불러들였어요. 오늘 좀 힘든 하루였는데요. 같이 한잔 하시겠어요? 황기찬은 평소보다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위스키 병을 꺼내들었어요. 태호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잔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황기찬은 갑자기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말씀드리자면 요즘 세리와 사이가 좀 소원해졌어요. 태호의 손이 잔을 쥐고 있던 힘이 미세하게 강해졌어요. 황기찬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쉽지 않더군요. 태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태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아졌어요. 황기찬은 술잔을 돌리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세리가 지호에게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제가 소리했더니 그 뒤로 분위기가 어색해졌거든요. 태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공감하는 듯한 빛이 스쳤어요. 지호에게 무관심하시다고요? 네. 태호 씨도 느끼셨을 텐데 세리가 일 욕심이 과해서 지호의 숙제를 봐주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시간이 부족하죠. 황기찬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태호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고 보니 사모님께서 지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신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실망스럽다고 말했는데 세리가 그걸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아요. 태호의 눈빛이 복잡해졌어요. 황기찬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태호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제가 지호와 너무 가깝게 지낸 게 문제가 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태호 씨.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어요. 지호가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황기찬의 말에 태호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걸려있는 게 있는 듯 했어요. 태호 씨도 참 힘드시겠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지내시느라.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동정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태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냥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물론이죠. 태호 씨 같은 실력 있는 아트 딜러를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제가 더 배려해드려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황기찬은 일부러 태호의 가치를 높여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태호의 미묘한 반응들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망설이고 있었어요. 황기찬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태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지호가 너무 좋은 아이라서 그냥 저도 모르게 정이 들었나 봅니다. 황기찬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어요.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는군. 지호를 아끼는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는 태호 씨 같은 분이 필요해요. 황기찬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태호는 그 말의 진위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황기찬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황기찬이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와 형 황기만 그리고 아내 강세리의 목소리였어요. 김하나, 여기 앉아서 세리한테 얘기해봐. 노숙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황기찬은 서재 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내다봤어요. 소파에 앉은 황기만의 모습이 보였어요. 몇 년 전 계단 사고 이후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형이었죠. 강세리가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어딘지 불편해 보였어요. 어머니, 아주버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김한이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말이야. 내가 직접 들어봐. 시어머니가 황기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하나, 말해봐. 자꾸 계단 이야기만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황기만이 세리를 올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뭔가 또렷한 기억이 서려 있었어요. 나를 밀었어. 황기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어요. 세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또 그런 말씀을. 그날은 실수로 넘어지신 거라고 했잖아요. 아니야. 밀었어. 황기만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시어머니가 놀라며 황기만을 달랬어요. 김하나, 진정해. 천천히 말해봐. 뒤에서 밀었어. 화내면서 밀었다고. 하지만 황기만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못했어요. 세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날 그녀가 황기만을 밀친 건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세리를 바라봤어요. 세리야, 기만이 말이 이상해. 처음엔 그냥 착각인 줄 알았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 어머니, 아주버님께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정말 사고였다고요. 세리가 급하게 해명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비밀 들켰다고 화냈어. 황기만이 갑자기 말했어요. 나쁜 일 한 거 들켰다고 화내면서 밀었어. 그 순간 세리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제발 그만. 밀었어. 분명 나를 밀었다고. 그때 황기찬이 서재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형이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 거죠? 황기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차가웠어요. 기찬아, 김한이가 자꾸 누가 자기를 밀었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황기찬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황기찬은 세리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세리는 그 시선을 받으며 온몸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황기찬이 조용히 생각했어요. 강세리, 네가 내 형도 죽이려고. 세리도 황기찬 뭔가 눈치챈 걸 알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것도. 그날 밤 황기찬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오늘 거실에서 벌어진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군. 황기찬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쌓여왔던 의문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지호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태호와 지호가 보여준 똑같은 습관들, 그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교감. 그리고 결정적으로 얼마 전 은밀히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황기찬은 태호가 지호에게 보이는 특별한 애정을 목격한 후 조용히 두 사람의 DNA 샘플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었어요. 지호의 칫솔과 태호가 사용한 컵에서 얻은 샘플들로요. 검사 결과는 명확했어요. 99.9% 친자 관계 확률. 두 번째, 태호와 강세리 사이의 은밀한 과거. 세리가 태호를 볼 때마다 보이는 불안한 눈빛, 태호가 지호를 대하는 특별한 애정까지. 그리고 세 번째, 형 황기만을 계단에서 밀어버린 범죄. 오늘 형이 털어놓은 생생한 증언들이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어요. 황기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대단하군, 강세리. 그는 속으로 냉소했어요. 자신을 속이고 형을 해치고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자신의 아들인 척 키우게 만든 그 여자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졌어요. 아니,
오히려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황기찬은 책상 서랍을 열고 몇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지호의 출생신고서, 결혼증명서,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은밀히 수집해둔 강세리의 각종 증거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태호와 지호의 친자 확인서였어요. 황기찬이 직접 의뢰해서 받은 결정적인 증거였죠.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사실 황기찬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세리와 함께 저지른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 회사 자금 유용, 그리고 각종 범죄 은닉까지. 모든 것이 언젠가는 터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해왔어요. 모든 책임을 강세리에게 뒤집어 씌울 완벽한 시나리오를요. 황기찬이 서류들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마지막 카드만 남았군. 그 마지막 카드는 바로 지호였어요. 하지만 황기찬은 지호와 태호의 친자 관계를 폭로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 비밀을 숨기는 것이 더 큰 무기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호를 볼모로 쓰는 거야. 황기찬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어요. 세리에게 이렇게 말할 생각이었어요. 지호는 죄가 없어. 내가 끝까지 보호해 줄 테니 너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물러나라고요. 세리가 지호에 대한 모성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상에 응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호를 잃을 바에야 자신이 희생하는 쪽을 택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황기찬은 관대하고 인자한 아버지로 포장될 수 있었어요. 아이는 보호하겠다는 명분까지 얻으면서요. 완벽한 계획이군. 황기찬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세리가 모든 걸 자백하게 만들고 자신은 순진한 피해자로 남는 시나리오를요. 세리야, 내가 나를 이용했다고 생각했겠지만 황기찬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진짜 이용당한 건 너였어. 그는 이미 다음 단계를 그려보고 있었어요. 세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강재인에게 접근하는 것. 모든 것이 세리의 잘못이었다고 말하면서요. 나도 피해자야. 세리에게 속아서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황기찬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연기까지 섞여 있었어요. 문득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세리가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황기찬은 그 발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웃었어요. 마지막 며칠을 잘 보내라, 세리야. 그는 이미 강세리의 운명을 결정지어 놓았어요. 이제 남은 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뿐이었어요. 창밖의 어둠 속에서 황기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어둠처럼요. 며칠이 지나면서 강세리의 불안은 극에 달했어요. 태호가 지호에게 보이는 애정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세리는 거실에서 또다시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아저씨, 내일도 같이 놀아요. 지호가 태호에게 안겨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지호가 좋아한다면 언제든지. 태호의 대답에 세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너무나 닮아 보였거든요. 지호야, 방에 들어가서 혼자 놀아. 세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엄마, 왜요? 아저씨랑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그만하라고 했잖아. 방에 들어가. 세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황기찬이 서재에서 나왔어요. 세리의 고함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황기찬이 거실로 다가오며 물었어요. 지호는 여전히 울먹이고 있었고 태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호가 버릇없이 굴어서. 세리가 급하게 말했지만 황기찬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지호야, 방에 들어가 있어. 황기찬이 지호에게 말했어요. 지호가 훌쩍이며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태호가 세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모님께서 저를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호와 가깝게 지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세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황기찬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그리고 세리를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세리야, 정말 그런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이 교육상. 교육상이라고? 황기찬의 목소리에 비꼬는 톤이 섞여 들어갔어요.
태호 씨는 지호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왜 교육상 문제가 되는 거지? 세리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태호 씨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분이야.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분을 내쫓을 수는 없어. 황기찬의 말에 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태호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어요. 가정의 평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황기찬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호 씨는 이 집에 계속 머물러 주세요. 그리고 세리야. 황기찬이 세리를 찬찬히 바라봤어요. 앞으로는 태호 씨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하지 마. 그 순간 세리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자신의 앞길을 막는 것들을 해결해온 지금까지의 방법처럼.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태호를 없애야겠다. 세리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위험하게 빛났어요. 며칠 후 황기찬의 회장실에 강재인이 들어왔어요. 3분기 실적 보고서 가져왔어. 강재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업무적이었어요. 황기찬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최근 김도윤이 강재인에게 고백하는 모습을 본 후로 황기찬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거든요. 수고했어. 앉아. 황기찬이 말했지만 강재인은 서 있는 채로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바쁘니까 이만 갈게. 재인아. 황기찬이 강재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강재인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뭐? 우리 좀 이야기할 수 없을까? 무슨 이야기? 강재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황기찬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재인에게 다가갔어요. 나도 이제야 모든 걸 알게 됐어. 무슨 소리야? 세리가 나를 이용했다는 걸 말이야. 황기찬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형님을 계단에서 밀어뜨린 것도 세리였어.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모든 게 세리의 거짓말이었어. 강재인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나도 피해자였다고. 황기찬이 간절한 눈빛으로 강재인을 바라봤어요. 세리에게 속아서 이용당한 거라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강재인이 돌아서려 했지만 황기찬이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재인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강재인의 눈이 번뜩였어요. 뭐라고? 나도 당신을 사랑할 자격이 있어. 황기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세리 때문이었어. 나는 그냥 속아서 이용당한 거라고. 강재인이 황기찬의 손을 뿌리쳤어요. 미쳤나? 재인아, 제발. 자격이라고. 강재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너한테 그런 자격 따위는 없어. 황기찬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나도 피해자야. 세리에게 당한 거라고. 피해자? 강재인이 비웃듯 말했어요. 내가? 피해자라고? 그녀의 눈빛에는 황기찬을 향한 깊은 혐오가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그럴 자격조차 없다고 말했지. 강재인이 차갑게 말하며 문 쪽으로 향했어요. 황기찬은 그 자리에 서서 강재인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완벽한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강재인이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당신은 그럴 자격조차 없다고 말했지. 그녀가 천천히 돌아서며 황기찬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자격이 없다고? 황기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재인이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화면을 몇 번 터치한 후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이걸 들어봐. 핸드폰에서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들린 건 강규철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기찬아, 내 비자금 조성건하고 세리와의 불륜 사실을 다 알고 있다. 황기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재인이와 당장 이혼해라. 그리고 이 회사에서 나가. 강규철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회장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핸드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분명히 황기찬의 것이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혼을 할 수 있겠어요? 회장님도 깨끗하게 그 자리까지 가신 거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이놈이 뭐라고. 강규철 회장의 목소리가 격해졌어요.
그때 녹음에서 뭔가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강규철 회장이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으악. 가슴이. 회장님. 황기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놀라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심장이 아프시나? 강규철 회장의 신음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구급차. 아, 그러게요. 구급차를 불러야겠네요. 하지만 황기찬은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대신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회장님 이렇게 가시면 좀 곤란한데요. 제가 준비한 게 많거든요. 귀찮아. 아무래도 오늘이 좋은 기회인 것 같네요. 회장님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언제 가실지 모르잖아요. 강규철 회장의 신음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제발. 구급차.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회장님. 거의 다 끝나가니까요. 황기찬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린 후 녹음이 끝났어요. 강재인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 책상에 있던 볼펜 녹음기에 담긴 음성이야. 황기찬이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그걸.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찾았거든. 그 볼펜에서 파일을 내 핸드폰으로 옮긴 거야. 강재인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게 너야. 내가 세리와 함께 저지른 범죄들 때문에 아버지가 스트레스로 심장마비를 일으킨 거라고. 황기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제인아, 그건. 이래도 내가 날 사랑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 강재인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어요. 피해자라고? 세리에게 이용당했다고? 그녀가 한 걸음 황기찬에게 다가갔어요. 너는 공범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황기찬의 얼굴이 절망으로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그가 그토록 완벽하게 준비했던 계획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강재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은 곧 적절한 곳에 전달될 거야. 문이 쾅 하고 닫히면서 강재인이 사라졌어요. 황기찬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어둠 속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황기찬의 완벽한 계산이 무너져 내렸어요. 강재인이 가지고 있던 결정적 증거, 그 볼펜 녹음기의 음성은 황기찬을 완전한 살인자로 만들어버렸어요. 피해자 코스프레는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강세리는 여전히 태호를 제거할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황기찬은 자신의 마지막 카드인 지호를 이용해 세리와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과연 황기찬은 강재인의 폭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세리의 극단적인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